최근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가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현상을 다룬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엔 한국은 자동차, 첨단 기술, 문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끌며 그 앞에는 BTS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TS는 영어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로 세계의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이며 이 한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콘텐츠도 크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에선 경쟁적으로 따라올 나라가 없으며 이를 넷플릭스와 해외 여러 OTT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파노라마는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단순히 강남 스타일의 리듬만으로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전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전국을 찌르고 있다. 인구가 1억 명 이상이고 내수 시장만으로 다뤄지는 일본과 인구가 절반인데도 국내 시장만이 아닌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한국. 일본 콘텐츠의 폐해는 내향적인 편안함에 응석 부리는 익숙한 체질의 원인이 있다. 정부가 쿨 재팬 캠페인을 시작한 뒤 왠지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떨어진 것은 확실하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 한국인은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얼굴은 성형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인들의 우상 자니스는 난쟁이다. 일본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일본인에만 맞춰주는 콘텐츠들은 당연히 세계에선 경쟁력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키워서 돈을 내고 국외에서 지명도를 사서 외화를 벌고 사고방식도 우리와 달라 소프트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도 얼른 변화를 받아들여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엔터만 강한 이미지야. K-팝이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아마 그 나라에 사는 아시아계 팬이 많아서 그럴 거야. 일본 연예계는 국내 시장에서만 나름대로 윤택해왔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어느덧 서양에선 한국 문화의 인기가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래도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뛰어나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서양인이 많을 거라 착각하고 안주한다. 착각에 빠져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본은 파묻혀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외국의 기사를 보고 우리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한국이 일본을 예로 들어 기부하고 있다고만 느껴서는 안 된다. 정말 일본은 여러 면에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 뒤지고 있다. 해외 보도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안다. 중국과 한국의 보도는 많지만 일본의 보도는 대부분 없다. 생활에 파고든 제품도 차는 토요타, 게임기는 닌텐도, 그 외의 가전제품이나 영화는 중국이나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쩐지 일본 제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모두 환상이야. 이제 일본은 선진국에서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너무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갔나 봐요. 20년 전부터 아무것도 진화하지 않았으니 한국은 고사하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꾸 초월당하겠죠. 이제 현실을 보고 일본은 굉장한 말만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를 봅시다. 음악이나 영화에서 한국은 자국에서만 돈을 버는 건 규모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그게 한국이 세계에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뿐이고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가능하다. 단지 그 차이일 뿐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차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발전 기술은 있어도 기초 기술이 없어서 일본을 이기기는 아직 무리야. 다만 연애, 패션에 관해서는 한국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연애, 패션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이유는 배타적이고 그 매력을 국내에서만 소비하고 그걸 어필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은 자국의 매력을 세계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 점은 일본보다도 좋다고 본다.
충격적인 뉴스 기사에 깜짝 놀랐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엔터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니 솔직히 대단하다. 유감스럽지만 일본은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일본의 장래가 걱정되네. 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노력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없는 매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은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사에 일본을 넘겠다는 생각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그리고 원폭 티셔츠 입지 말고 아시아인으로서 그래미상을 더 주길 바란다. 언제나 생각하지만 한국이 기사라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밖에 쓰지 않는군요. 소프트 파워는 다른 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규모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포켓몬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실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너무 편파적입니다. 소프트 파워는커녕 월급도 추월당했습니다. 일본이 추월당하는 건 정치인, 관료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등급은 한국보다 아래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 스타일, 문신 없는 아름다운 외모, 패션 브랜드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성형이 빠져 있어요. 성형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아닌가요? 본연의 얼굴은 없는 훗. 그들의 성공엔 일본의 막대한 원조와 기술 협력 등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덧붙여 주길 바란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것은 절대 아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내수를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굳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세계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 BTS는 우연히 성공했을 뿐, 또한 BTS도 일본이 아니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원래 일본 소프트는 애니랑 만화 말고는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가요계는 뭐든지 AKB 같은 것만 남발하고 영화는 좋은 것도 있지만 SF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무연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리우드 영화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 뿐이야.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외의식이 높다고 생각해. 특히 연애는 한국에 압도적으로 비춰진다는 게 기본 상식이지. 일본 힘내라. 일본보다 나은 것이 있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일본은 약점과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모방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서운 속도로 중국과 한국은 성장했고 탐욕과 향상심에서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게 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도 추월하려고 가진 수를 다 가리지 않고 노리고 있다. 낡은 체제와 체질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고와 행동력이 느린 상태로 있으면 곧 따라잡힐 뿐이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일본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라들은 크게 발전해가고 있다. 그것도 자국이 아닌 협력 관계로 모든 나라들과 같이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 일본도 내수만 보지 말고 눈을 세계로 돌려야 할 때이다. 한국이 클 수 있는 이유는 자칭 라이벌이라 하는 우리 일본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높이 오른 사람은 목표가 없다.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강하다. 부유한 일본과 부유해지려는 한국, 부유한 우리 입장에선 저런 기사는 별로 개의치 않다. 쿨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 탈이 나나 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